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She's going 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오늘의 7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라는 후회와 와, 내가 해냈어 라는 성공 사이에 바로 오늘의 노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회로도 성공으로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지 찾기 같이 해볼 건데요. 요지를 찾을 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자리 옮겨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럭키한 경우요. 글의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지문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당연히 그 주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지를 파악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런데 조금 슬픈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지가 꽁꽁 숨겨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글에 있는 예시라든지 일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추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자, 글의 흐름이 쭉 가다가 반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주의해서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프랙티스 1번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선택지 보시면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영어로 표현해보자면 quick decision 정도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니면 이런 내용일 수도 있대요. 선택에 따른 결정은 반드시 책임도 뒤따른다. 내가 결정을 했으면 내가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일지. 그래서 이런 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require responsibility. 그죠? 어떤 책임을 요구한다이니까 내가 내린 판단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내용일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3번이요. 결정에 앞서서 그 결과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뭔가 딱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게 정말 잘 된 결정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일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검토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weigh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 weigh는 우리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무게를 잰다라고 우리말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검토하다라고 했을 때 weigh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4번 이런 내용일 수도 있대요.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과가 나쁘면 어떠지? 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걱정하다, 우려하다, concerned 같은 단어가 지문에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지막 5번이요. 모든 일을 원칙대로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된다. 차근차근 순서대로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일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영어로는 차근차근 순서대로를 in ord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1번에서 5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뭔가를 결정한다, 선택한다 라는 내용이라는 건 일단 확실한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지문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짧은데 모르는 단어가 좀 많이 있었네. 자, 일단 weigh가 뭐였어요? 네, 무게를 재는 거고요. 따라서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equence란 단어는 우리 지난번에 단어 리뷰할 때도 봤었는데, 네, 결과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crucial이란 단어도 있어요. crucial은 아주 중요한 이란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weighing the consequences of a decision. 어떤 결정의 결과를 갖다가 검토해 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미 우리 선택지 5개 읽은 것 중에 이것과 매우 유사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결정의 결과를 검토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or example. 자,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이 예까지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문장이 주제문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일단은 take A to B라는 표현이 있는데 A를 B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wonder라고 하면 뭔가 의아해하다, 궁금해하다 이런 뜻이죠. 또 있습니까? 네, adequate이라고 하면 적절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supervision이라고 하면 super 위에서 vision 내려다 보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The dad 아빠죠.
자, 근데 어떤 아빠인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쇽 꾸며주고 있어요. Who takes his child to a pool party. 자기의 아이를 갖다가 어떤 풀 파티에 데려가는 그런 아빠입니다. 자, 근데 이 아빠가요, may wonder,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이죠. 자, 뭐냐면 there will be adequate adult supervision이라고 해서 적절한 성인들의 감독이 있는가, 요런 게 궁금할 거예요. 특히나 어떨 경우에 if his child can't swim, 자기 아이가 수영을 못할 경우에 이럴 때는 정말 어른들이 적절히 감독해 주는가가 궁금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왜 영화 같은 거에 보면 미국의 많은 가정들은 주택인 경우가 많고요. 집 앞마당에 작은 수영장 같은 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거기서 꼬마들끼리 막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수영도 못하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아무리 집에 있는 수영장이라지만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 집에 어른들이 제대로 잘 감독해 줄 수 있나?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해석 정리하고 이제 뒤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아이를 풀파티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아빠는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적절한 성인의 감독이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경우에요? 자기의 아이가 can't swim, 수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 보니까 자, 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인데 단어가 꽤 좋아요. 일단은 evaluate 이라고 하면 여러분 평가하다 라는 뜻이죠. evaluate. attentive란 단어가 조금 어렵나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attentive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란 뜻이에요. 잘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인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As he evaluates the scene 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빠가 이 어떤 자리를, 이 풀파티의 자리를 갖다가 잘 평가해 보고요. He might look, 아마 이런 것을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to see how many other parents are around. how many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다른 부모님들이 주변에 계신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할 거고요. 아니면 if the adults seem attentive. 어른들만 많으면 뭐해요? 이 어른들이 attentive,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도 한번 알아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있는지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환경인지 알아본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예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빠가 현장을 평가할 때예요. 아빠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겠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주변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The adults seem attentive.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가 계속 이어지나요? 자, 뒤에 보니까 he could ask라고 하고 쭉 나왔는데 unattentive란 단어가 나와 있죠. unattended란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attentive도 봤지만 주의를 잘 기울여 주는 건데 얘는 on이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를 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그쵸, 방치된이라고 하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He could ask. 자, 아빠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를요? Whether the kids will be playing unattended near the pool. 아이들이 그 풀장 근처에서 방치된 채 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whether the adults will be drinking alcohol. 그 어른들이 풀 주변에서 혹시 술을 마시진 않을지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아빠가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 상황들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감 잡으셨죠? 자, 해석 얼른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풀장 근처에서 방치된 채 놀고 있지는 않을지, 혹은 어른들이 알코올을 마시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 이제 넘어가 보면 아빠가 이제 이것저것 엄청 많이 알아봤잖아요. 엄청 많이 알아본 다음에 after he's gathered and weighed all the information. 이제 그 모든 정보를 갖다가 gathered. 다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weigh. 잘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the final decision. 아빠가 내리는 이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should depend on. 우리 depend on이라고 하면 어디에 의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The consequences of his decision.
decision. 자기 그 결정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주변에 어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전하고 이 어른들이 잘 보살펴 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정보를 모은 다음에 아빠가 딱 이제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해석 정리하고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빠는 정보를 모아서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은 그의 결정의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번 문장 모르는 단어 완전 많네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concerned. 우리 아까 선택지에서 잠깐 나왔는데 뭔가 걱정되고 우려되고 이런 거였죠. 자, 그 다음에 present가 제시하다, 야기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present는 선물이죠. 동사로 present라고 하면 선물을 주는 거니까 주다, 제시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risk는 어떤 거예요? 네, 위험이란 뜻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것 같고 얘는 drown이라고 읽고요. 익사하는 거, 막 물에 빠지는 걸 drown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compelling이라고 하면 뭐뭐 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빠는요, concerned, 걱정이 된다면 요랬죠. 뭐가 걱정이 됩니까? That the environment, 그 환경이, 그 풀파티 주변의 환경이 presents a risk, 어떤 위험을 나타낸다 라고 걱정이 된다면요. 자, 근데 어떤 위험인가요? 위험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That his child may drown. 우리 아이가 익사할 수도 있겠는걸? 이라는 어떤 위험을 나타낸다. 요런 걱정이 든다면요. He may choose to stay at the party himself. 그러면 애만 놔두고 어떤 아빠가 그 자리를 떠나겠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파티장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라는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떨 때요? If there's no compelling reason. compelling, 아까 강제적인 해야만 하는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특히나 이런 이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을 때에는 아빠가 머문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For him to be elsewhere. 아빠가 elsewhere, 거기 말고 다른 곳에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없다면 파티에 머물겠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정보를 다 수집했더니 이거 안 되겠어. 애만 놔두고 갔다간 익사할 수도 있겠어. 이런 판단이 들면 아빠가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건 일종의 아빠의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이 되는 걸 겁니다. 자, 어려웠어요. 해석 정리하고요. 마무리 해볼게요. 만약 아빠가 걱정이 된다면요. 그 환경이 아이가 익사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나타낸다라는 걱정이 든다면 아빠는 자기 스스로 파티에 머물 결정을 내릴 겁니다. 특히나 어떨 경우에요? 아빠가 다른 곳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문으로 딱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떤 결정의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떤 게 생길까? 미리 검토해봐라. 자, 이걸로 수영장 파티의 예를 주구장창 들었던 거잖아요. 적절히 어른들이 감독해 줄 수 있는가? 다른 부모는 몇 명이나 있는가? 이 어른들이 혹시 음주 여부, 술을 마시지는 않을까? 아이가 익사할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뭐라고 내렸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있어야 되겠어. 자,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요런 검토의 과정을 거친다. 요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선택지 보면 답이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자, 빠른 판단. 지금 빠른 판단이 아니고 엄청 신중하게 따져봤으니까 얘는 일단 땡이고요. 2번, 책임이 뒤따른다. 아빠 책임이야 다. 이런 내용 아니었죠. 3번, 결정에 앞서서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정보를 모으고 검토하는 과정이었으니까 3번 완전 괜찮고요. 걱정으로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5번이요. 모든 일은 원칙대로 순서에 맞게. 순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3번이라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문법 조금 어려운 거 있었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 와, 되게 어렵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해서 you 이렇게 짧은 말이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란 절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he might look to see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라 그래서 뭐를 살펴보는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자, 첫 번째 살펴볼 사항이요. Many other parents are around.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근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How many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절이 목적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the adults seem attentive. 그 어른들이 주의를 잘 기울이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우리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은 if나 whether죠. 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if절도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답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또 뒤에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구별해 볼까요? that이랑 whether를 구별해 보래요. 자, whether는 우리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지 아닌지고요. that은 상당히 단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둘이 분명히 차이가 있군요. 자, 그럼 보세요. He could ask,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랬죠? 일단 물어볼 때 단정적인 사실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whether 골라주면 되겠고요. 아이들이 혹시 방치된 채 놀고 있지는 않은지 요걸 물어봤고,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and로 연결돼 있는 두 번째 사항도 역시 나란히 whether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and 같은 접속사 앞뒤로 모양 맞춰주는 거 병렬 구조라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물어보다 동사 ask랑 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뒤에도 whether를 써줬어요. 자, 또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른들이 drinking alcohol, 알코올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이런 걸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hat과 whether 구별하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의 프랙티스 1번 잘 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역시 반갑게도 이렇게 한글로 선택지가 쫙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업의 관리 체계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우리말도 되게 어렵다. 간소화가 뭐예요? 간단하게. 기업이 뭔가 관리하려면 간단하게 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영어로는 be simplified. simplify가 간단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간소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2번이요. 기술 개선을 통한 기업의 혁신이 시급하다. 기술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일까? 영어로는 technology improvement라고 하면 이제 기술 개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기업은 혁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즘 무슨 광고에도 요 단어가 이렇게 딱딱딱딱 뭐 타이핑 하듯이 뜨는 그런 광고가 있던데 innovation이란 단어죠. 혁신. 정말 아주 뿌리부터 새롭게 바꾸는 것, 이노베이션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일지. 아니면 문제 파악이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먼저 똑바로 알아라. 영어로는요, grasp the problem. grasp the problem 이라고 하면 문제를 파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혹시 이런 내용일지. 아니면 5번이요. 회의 시간을 줄여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대요. 자, 우리 효율성을 갖다가 영어로 efficiency라고 하잖아요. 회의 불필요한 거 없애고 효율을 높이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답니다. 자, 일단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업 상황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혁신이란 단어가 지금 2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기업과 혁신에 관한 내용인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define이란 단어 아시죠? define은 뭔가 정의 내리다, 규정 짓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famously said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아주 유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뭐라 그랬냐면 if given an hour to solve a problem 이라 그랬죠. giving이 아니고 given이에요. 우리 항상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니까 주어진다면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1시간 주어진다면 he'd spend 55 minutes, 55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겠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defining it, 과연 뭐가 문제인가. 문제를 정의 내리고 규정 짓는데 55분을 나는 쓸 거고 5 minutes on the solution, 그 해결책에는 5분만을 할애하겠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는 말 같아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문제풀이, 답 찾는 것만 솔루션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 하루에 한 지문을 보더라도 제대로 읽는 연습,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건 여담이고 다시 아인슈타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아인슈타인은 유명하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는 55분은 defining it, 문제를 규정하는 데에 쓰고 5분 정도의 시간만을 해결책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대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자, 봤더니 that's exactly the opposite 이라고 했죠. opposite은 반대를 뜻하는 거예요. 정반대. 자, 그 다음에 vast는 막대한, 방대한, 엄청난 거고요. majority라고 하면 이제 다수잖아요. 그러면 vast majority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쵸? 아주 대다수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군요. 자, 그 다음에 executive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도 상무님, 전무님 뭐 이런 간부들을 이야기하는 게 executiv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at's exactly the opposite. 이건 정반대입니다. 뭐랑 정반대냐면 of what the vast majority, 대다수의 어떤 회사 간부들, 오늘날의 대다수 회사 간부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의 회사 간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파악하는 거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해결책에만 시간을 오래 쏟아붓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이제 대충 글에 큰 가닥이 나왔습니다. 자, 해석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것은요, 오늘날의 대다수 회사 간부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 most of them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단은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implement. implement라고 하면 실행하다, 이행하다, 직접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pare라고 하면 뭔가 아껴두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간부들은요, would simply define a solution. 어떻게 한대요? 그냥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implement it.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have 15 minutes, 15분간의 시간을 to spare, 심지어 남겨놓는답니다. 자, 뭐 하려고요? for checking email,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을 남겨둡니다. 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아인슈타인이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회사의 간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책을 규정짓는, 단순하게 아주 규정을 내리고 그것을 이행한 뒤에는 이메일을 점검하는, 체크하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을 남겨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게 옳다라는 뉘앙스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problem is that. 자, 역시 좋게 인식하고 있지 않죠. 자, 문제는요. We become too efficient. efficient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건데 우리는 너무나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효율성만을 따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정적으로 보는 거 확실한 것 같죠? 자, 넘겨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보니까 optimize라고 되어 있죠. optimize는 뭔가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delineate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선택지 하단에, 지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뭔가 상세하게 이야기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onference라고 하면은 요거는 회의의 다른 말이잖아요. conference call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서 왜 이렇게 화상을 보고 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전화 회의를 갖다가 conference call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oo much of our time. 우리의 시간 중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요. is optimized. 굉장히 최대한 활용되고 최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carefully delineate for this meeting or that conference call.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쵸. 이런 미팅, 저런 회의 전화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with. 우리 이렇게 전치사 with가 뒤에 붙으면 뭐뭐 한 채로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내 주거든요. With no time for just thinking. 그냥 생각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회의하고 뭐 문제 해결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기만 하고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쓸 생각만 하지 뭔가 정말 진지하게 문제가 뭐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는 거의 할애하고 있지 않다. 지금 요런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라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 눈치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시간이 아주 최적화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의 아니면 저런 컨퍼런스 콜을 위해서 상세히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단지 생각을 하기 위한 시간, 이런 시간을 할애되고 있지가 못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e are simply too busy to 라고 했는데 to 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요 to innovate,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and what's worse,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we seem to enjoy the business, 우리가 이 바쁜 상태를 갖다가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보다 더 좋아하냐면 over the thought니까 아주 심사숙고하고 찬찬히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necessary for innovation, 혁신에 필요한 생각보다는 그냥 그 분주한 상태를 즐긴다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있어야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도 떠오를 텐데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하루 종일 그저 바쁘죠. 그걸 어떤 의미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시도 버스에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우리 계속 핸드폰으로 오락하고 뭐 메시지 보내고 뭐 하고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바쁜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가만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그저 너무나 바빠서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요, 우리가 이 바쁨, 분주함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무엇보다요? 혁신에 필요한 그런 심사숙고, 사고보다요 라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Like a man이라 그랬죠. 자, 이런 사람처럼요 이야기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to starve to death라 그래서 여러분 starve to death가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굶어 죽었답니다. 근데 어디서요? In a bountiful land라 그래서 bountiful은 아주 풍요로운, 풍족한 이런 뜻이거든요. 풍족한 땅에서 굶어 죽은 사람처럼요. 풍족한데 왜 굶어 죽었을까요? Because, 왜냐하면 he is too busy to plant. 너무 바빠서 씨를 뿌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씨 뿌리기만 하면 여기는 아주 그냥 풍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이 사람처럼 many businesses, 우리 아주 많은 기업들, 사업들이 will wither는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이야기하죠. 시들고 있습니다. 쇠락할 것입니다. 왜요? Because they were too busy to innovate. 너무나 바빠서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쇠락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주변에 뭐가 많으면 뭐합니까? 씨를 뿌려야 뭐가 날 텐데 기업들이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혁신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었죠? 자, 해석하고 답 바로 찾아볼게요. 마치 이러한 사람처럼요. 너무나 바빠서 씨앗을 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in a bountiful land, 이 풍요의 땅에서 굶어 죽은 이 사람처럼요.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도 will wither, 이렇게 시들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바빠서 혁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랬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아인슈타인의 말에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뭔가 골똘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경영진들은 정반대였죠. 해결책을 그냥 간단히 규정하고 넘어갔다고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죠. 우리는 너무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생각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심사숙고하는 것보다 바쁘게 지내는 걸 더 좋아한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는 혁신할 수 없을 거고 이렇게 혁신하지 못하는 기업은 실패할 거다. 요게 요 글의 흐름이었습니다. 상당히 잘 짜여진 글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관리 체계를 간소화 이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기술 개선,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혁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요거 괜찮은데요?
문제 파악이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 혹시 요걸로 간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문제를 생각해라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결국은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그쵸. 혁신을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라. 요게 이 글의 요지였으니까 4번은 살짝 함정이었고요. 회의 시간을 줄여라 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이구나 라고 잘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어서 어려웠나요? 그러면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분사 구문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접속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있답니다. 근데 피곤해. 바쁜데 이렇게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어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2번 쓰지 말까요? 없앴어요. 자, 주어도 없는데 동사가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다고요. 접속사도요. 의미상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면 생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생략 안 하는 게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선 좀 편리하죠. 내가 굳이 다 추측 안 해도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접속사는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중에 접속사가 남아있고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형태가 있다고요. 그런데 쌤, 이 ing만 있는 게 아니고 pp 형태도 시험에 자주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 원래 이 뒤가 수동태였던 거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그래서 being pp가 된 거예요. 근데 기왕 줄이는 김에 이 being 이런 애 별로 뜻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지운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ing 능동의 의미게 pp 수동의 의미게 결국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찾아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 주는 겁니까? 1시간 부여받는다면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그쵸? 1시간 부여받는다면 받는 의미니까 given 수동의 의미로 pp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자, 얘는 우리 너무 잘 알죠? to 용법.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낫이 안 보여도 없다로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해봐요. 너무나 바빠서 씨를 심을 수 없었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too busy to plant 라고 해야 되겠고요. 이거 일종의 비유였잖아요. 마치 이런 사람처럼 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처럼에 해당하는 아이는 like죠. like는 비슷한 이란 의미이긴 한데 얘는 동사 뒤를 따라다니는 아이고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like a man, 마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와, 완전 힘들었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마지막 질문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 이상형에 관한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리 테스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선생님이 수업하는 반에는 심리학과에 진학하겠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리학과 가면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로 같이 한번 해봐요. 만약에 내가요 외계인을 만났어요. 자, 외계인을 만나면 처음에 뭐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건넬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외계인이랑 같이 무인도를 걷게 됐어요. 자, 무인도를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동물이 휙 튀어나왔습니다. 자, 무슨 동물이 나왔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동물과 함께 강을 건너려고 해요. 외계인은 버렸고 동물이랑 같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내가 동물을 업고 건널 수도 있고 동물을 타고 건널 수도 있고 둘이 같이 뗏목을 타고 건널 수도 있고 자, 찾아보셨습니까? 자, 그 외계인한테 건넨 첫 마디요. 안녕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내가 진짜 완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건넬 말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무인도에서 확 튀어나왔던 동물 있잖아요. 그 동물이 그 이상형을 동물 캐릭터로 나타내자면 그런 동물에 해당한답니다. 어때요? 많은 친구들이 막 나무늘보 이런 거 고르던데 잘 고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같이 건너겠습니까? 자, 요게 나의 이상형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하는데요. 설마 타고 간다 이런 거 한 거 아니죠? 잘 모시고 둘이 강을 배로 건너갔다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잠 좀 깨셨으면 우리 마지막 질문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로 21페이지의 프랙티스 3번이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내용이었어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있을 수 없다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원인과 결과는 cause and effect라고 하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2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그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요런 내용일까? 영어로는 하루아침에를 in a day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요, 3번. 항상 뜻밖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라 그래서 뜻밖의 예상치 못한 거니까 지문에 혹시 unexpected, 예상치 못한이란 말이 등장하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소한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trifle 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지문에 혹시 이런 말이 있는지. 아니면 5번 선택지요. 우연한 일에 근거해서 타인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우연한 일, accident가 우리 우연한 사건이고요. accidental, 뭐 우연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일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선택지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뭔가 공통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공통점도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지문을 조금만 읽어도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을 빨리 찾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한 문장이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cultured란 말과 sophisticated란 말이 나왔는데 cultured는 컬처가 우리 문화잖아요. 문화를 잘 갖춘 거니까 되게 교양 있는 이런 뜻이에요. 교양 있는. sophisticated라고 하면 세련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Just because, 단지 뭐뭐이기 때문에요. You see someone at the opera. 당신이 누군가를 오페라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이유가요. Does not mean,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요? 그 사람이 cultured, 되게 교양이 있다라던가 sophisticated, 굉장히 세련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또 even that he likes the opera, 그 사람이 오페라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했죠. 선생님,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절인데 여기선 지금 주어로 쓰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약간 구어체 영어라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구어적으로, 관용적으로 주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냥 약간 예외적인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우린 항상 뭐가 더 먼저죠? 네, 의미 파악이 더 먼저니까 천천히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이 누군가를 오페라에서 만났다라는 것이 does not mean,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되게 교양 있다, 세련됐다. 아니면 그 사람이 오페라를 좋아한다, 이런 뜻은 아니래요. 왜요? 오페라에서 만났으면 오페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Maybe a friend, 만약에 어떤 친구가 gave him the tickets, 그냥 표를 줬을 수도 있죠. 그리고 he felt obliged to attend 라고 해서 우리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 라는 뜻이고요. obliged라고 하면 의무를 느끼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꼭 가야 되겠는데 라고 의무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친구가 야, 나 못 갈 것 같아, 이거 되게 비싼 표인데 너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받았으니까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간 거지 뭐 딱히 오페라를 좋아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친구가 그에게 표를 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는 참석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뒤에 3번에 보니까 likewise라 그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비슷한 류의 다른 예를 또 들겠다는 거죠. 오페라 예 말고. 자, 일단 단어부터 볼까요? 우리 assume이라고 하면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run into라고 하면 우연히 마주치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uting이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야유회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courting이라고 하면 원래는 누군가의 구애하다,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 누군가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걸 우리 court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While it may be natural,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요? To assume that,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는 게요. 뭐라고요? Someone you run into a baseball game like, 자, 만약에 당신이요.
어떤 야구 경기에서 run into, 마주친 누군가가요. like baseball.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당연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maybe he's on a company outing. 사실은 뭘 수도 있어요. 그냥 회사 단체 야유회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or is courting a customer. 아니면 고객의 마음을 사려고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고객이길래? who enjoys the game. 야구 게임을 좋아하는 고객의 마음을 사려고 간 걸 수도 있죠. 야구장에 있다고 꼭 야구 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해석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런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가요? 이와 같이 가정을 하는 것이요. Someone you run into at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서 마주친 누군가가 likes baseball. 야구 경기를 좋아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냥 회사 야유회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기를 즐기는 고객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거 하나만 봐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에 또 봅시다. In either case, 어떤 경우가 됐던, 우리 지금 얘 뭐 들었어요? 그쵸? 뭐 이게 오페라가 됐던, 야구 경기가 됐던,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meeting that person in that setting,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 이것은요, just a coincidence. coincidence는 우연의 일치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요. 그죠? 그냥 거기서 만난 거지 꼭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좋아해서 필연적인 만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et's suppose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suppose 뭔가 가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someone spilled some soup on his shirt 라 그랬어요. spill이 쏟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요 자기의 셔츠에 수프를 좀 이렇게 쏟았어요. 20 minutes earlier. 그것도 약 20분 전에 그만 셔츠에 이렇게 실수로 쏟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he hasn't had a chance to change. 옷을 갈아입을 chance.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해석 정리해 볼까요? Let's suppose.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Someone spilled some soup on his shirt. 누군가가 자기 셔츠 위에 수프를 갖다가 조금 흘렸어요. 20분 전에요. 그리고 그는요, hasn't had a chance to change. 옷을 갈아입을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However,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maybe the neatest person you will ever meet 이라고 해서 여러분, neat는 굉장히 단정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최고 단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에서 you will ever meet. 당신이 만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단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뭐야 저 사람 옷에 막 이상한 거 먹을 거 흘리고 다니네. 완전 막 지저분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방금 전에 흘린 것뿐이고 사실은 이 사람은 정말 단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e spot on his shirt. 스팟은 어떤 얼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셔츠 위에 있는 그 얼룩이요. maybe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의 성격, 게으르다, 더럽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냥 우연의 일치,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뒤에 문장 보니까 in the continuous process라 그랬죠. 자, 일단 단어요. continuous는 계속적인 이런 뜻인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red herring이라고 해서요. 레드 헤링을 뭐라고 해줄까? 여러분 그 지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헷갈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레드 헤링을 도대체 왜 헷갈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걸까?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봤더니 예전에 중세시대 때요. 이 레드 헤링이 청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청어가 냄새가 굉장히 독하대요. 그래서 막 뭔가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인 사람들이 이 청어를 지니고 도망을 가면 이 사냥개가 그만 이게 후각이 마비돼가지고 추적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이렇게 청어를 가지고 있으면 헷갈려 했잖아요. 사냥개가. 그래서 red herrings가 여기서는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요. 그냥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구나. 한번 알아만 두시면 되고 열심히 암기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볼게요. In the continuous process. 이런 계속적인 과정에 있어서요. Of gathering and considering information.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요. You will catch a few red herrings. 당신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 이렇게 헷갈리는 사실들을 찾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저 사람 되게 단정한 사람 같았는데 옷에 얼룩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헷갈리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Don't assume. 그러니까 함부로 assume. 가정하지 마세요. 추정하지 마세요. Too much. 너무나 많이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Look for patterns. 차라리 어떤 패턴, 정형화된 양식을 찾으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그거 하나 보고 에이 게으른 사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가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책상 위도 깨끗하네 가방 속도 깨끗하네 방도 깨끗하네 깨끗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패턴 어떤 정형화된 양식을 찾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였는지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오페라 극장에서 만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교양 있고 세련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없고 야구장에서 만났다라 그래서 꼭 야구를 좋아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거 다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에 수프를 흘렸지만 그 사람이 정말 단정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추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패턴을 찾도록 하십시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중복된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원인 결과 이야기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대비해라. 준비해라. 당연히 아니고요. 작은 일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5번 괜찮죠? 우연한 일에 근거해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이니까 여러분 5번이라고 다 체크해 주셨을 것 같아요. 다 잘 하셨죠? 자 그러면 넘겨서요. 우리 요 서답형도 한번 풀어볼게요. 레드 헤링스 헷갈리는 것에 해당하는 거 뭐뭐 있었죠? 그쵸 오페라 이야기랑 야구장에서 만난 사람이랑 옷에 스프 흘린 사람 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화였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기 해당하는 거 잘 찾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중간에 오는 동안 만난 중요한 문장만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병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원래 mean 뒤에 의미하다 뒤에 이렇게 절이 올 때는 대절이 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목적절의 대신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대신 그만 생략된 거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뒤에 or 뒤에도 지금 우리 병렬 구조를 취해서 누구 자리겠구나, 대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쌤 저는 이렇게 막 생략한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못 찾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what 식별법 알려드렸었죠. what은 앞에 명사 꽁문이 따라다니지 않는다. 앞에 명사는 없는데 what은 뒤에 자기보다 모자란 아이 불완전한 문장 데리고 다닌다 했었죠. 근데 그는 주어 좋아합니다. 오페라를 목적어 모든 게 다 갖춰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what은 이래저래 쓸 수 없겠군요. 여러분 다 that이라고 골라주셨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주어 동사 일치 문제요. 주어랑 동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사는 누구 찾아서 주어 찾아서 일치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someone 누군가 얘가 주어고요. 그 뒤에 붙어있는 주어 동사는 다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You run into at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결국은 someone이 주어니까 someone 단수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가 붙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likes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 해석이 좀 어려웠었어요. 네. natural이라는 거를 여러분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그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게요. 어떻게 가정을 하나요? 야구 경기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야구 경기를 좋아할 거야 라고 가정하는 게 당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 퀴즈로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우리 분사 구문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두 번째 빈칸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까지요. 요지 찾기 유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요지를 찾을 때에는 주제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방법 아니면 우리 방금 읽은 글처럼 여러 가지의 나열된 예시들을 종합해서 추론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It's a typical Tuesday